축산, 검협전. 47화. 은혜 갚는 말곰과 성성이. 산요괴를 없애니 말곰이 은혜를 갚고 주과를 따라간 성성이가 목숨을 잃네. 말곰을 쫓아 순식간에 다가온 암놈이 바닥에 널브러진 사체를 발견하고 우뚝 멈추더니 반토막 난 순놈을 끌어안고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날뛰었다. 포악한 산요괴가 주먹만한 눈물을 뚝뚝 흘리는 모양새가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한바탕 울부짖은 암놈은 순놈이 어떻게 죽었는지 확인하려 상처 부위를 자세히 살폈다. 고개를 숙이고 잠시 생각에 잠기는가 싶더니 갑자기 광분하며 큰 나무를 뽑아 휘둘렀다. 그 바람에 돌부스러기가 우박처럼 쏟아져 다들 혼비백산했다. 무심결에 고개를 돌리다 자줏빛 검광을 보고 이영경이 숨은 곳을 발견한 산요괴가 획 돌아서서 무섭게 돌진했다. 넋놓고 있던 이영경은 갑자기 시커먼 그림자가 들이우며 산요괴가 달려들자 크게 당황했다. 지금 검을 휘둘러봤자 산요괴의 긴 팔에 먼저 당할 것이 뻔했다. 지금은 지칠 대로 지친 터라 순놈을 상대할 때처럼 날쌔게 피해 다닐 수도 없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이영경은 일격에 운명을 걸기로 하였다. 산요괴의 손이 닿기 전에 놈의 목을 향해 검을 던지는 동시에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옆으로 몸을 날렸다. 한 번 더 몸을 날리려는데 쿠웅쿠웅 소리가 연달아 들렸다. 길게 뻗어나간 자줏빛 검광이 산요괴 목을 휘감아 장독만한 머리를 싹둑 잘라버리자 거대한 몸통이 거꾸러지고 머리통이 내동댕이 쳐졌다. 그 바람에 주변 나무와 바위 부스러기와 흙먼지가 어지러이 날렸다. 흙먼지가 가라앉을 즈음 산요괴를 처단한 자연검이 자줏빛을 길게 늘어뜨리며 돌아오더니 스르르 검집으로 들어갔다. 정말 놀라웠다. 자연검이 이렇게까지 대단하고 신묘할 줄 몰랐기에 너무 기쁜 나머지 검집을 끌어안고 연신 감사했다. 산요괴가 쓰러지자 말곰들이 기뻐 날뛰며 다시 모여들었으나 아직 두려운지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했다. 잠시 후 우두머리 2마리가 나서서 앞발로 산요괴를 건드려 보고 반응이 없자 크게 포효했다. 이에 말곰 수천 마리가 일제히 몰려들어 정신없이 물어뜯자 산요괴의 사체는 순식간에 뼈만 남았다.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던 이영경은 문득 허기를 느껴 동굴로 들어갔다. 다행히 보따리 속 옷가지와 먹거리는 멀쩡했다. 이영경이 피 묻은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말곰들이 동굴 앞으로 몰려와 둥그렇게 열을 지어 무릎을 꿇고 앉았다. 갈 길이 막힌 이영경은 검을 그어쥐고 죽대 뿌리를 씹으며 말했다. 산요괴를 죽여 원수를 갚아줬는데 왜 길을 막는 거야? 은혜를 원수로 갚을 셈이야? 말곰들이 일제히 고개를 젓고 우두머리 2마리가 다시 나서서 손짓 발짓 해가며 뭐라고 열심히 설명했다. 죽대 뿌리를 먹지 말라는 뜻 같았다. 그러고는 뒤를 향해 웅웅거리자 말곰 10마리가 벌떡 일어서더니 어딘가로 뿔뿔이 흩어졌다. 곧이어 다른 2마리가 큰 나무를 마구 흔들어 뽑은 후 입과 발톱으로 장가지를 깨끗하게 정리했다. 그러고는 한 마리가 사람처럼 2발로 서서 통나무를 번쩍 들고 동굴 앞까지 왔다. 이때 다른 한 마리가 훌쩍 통나무에 올라타자 다시 몇 걸음 가다가 멈추었다. 마지막으로 통나무를 바닥에 내려놓고 다시 이영경에게 손짓했다. 통나무를 타고 함께 가자는 의미 같았다. 말곰은 무시무시한 맹수이다. 지금은 아기가 없을지 몰라도 언제 갑자기 맹수 본능이 깨어날지 모를 일이 아닌가? 게다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섣불리 올라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직 한낮이고 몹시 지쳐 피곤하니 편하게 타고 가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았다. 문득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미리 알려주었던 자연검이 생각나 이번 일도 물어보기로 하였다. 자연검아, 이 녀석들이 태워준다는데 가도 되면 길게 2번 안 된다면 한 번만 소리내줘.
첼. 이영경이 잘됐다 싶어 기쁜 마음에 통나무 위로 훌쩍 뛰어올랐다. 말곰들이 일제히 벌떡 일어나 공손히 두 손을 모아 예를 취하고 크게 환호했다. 우두머리 중 하나는 앞장서서 인도하고 다른 하나는 뒤를 받치며 우웅우웅 울음소리를 내자 말곰 수천 마리가 전후좌우로 대열을 맞추며 빠르게 산을 내려갔다. 산봉우리 몇 개를 넘어 도착한 곳은 온통 기이한 꽃과 풀로 뒤덮여 있었다. 산 언덕을 오르자마자 양옆으로 말곰 100여 마리가 나타나 줄지어 무릎을 꿇고 다시 일어나 공손히 예를 표했다. 조금 더 가니 제법 큰 동굴이 보이고 말곰 10마리가 성성이 무리를 이끌고 달려왔다. 성성이들이 쏜살같이 이영경을 에워싸고 두 손 가득 들고 온 열매를 공손히 바쳤다. 이영경이 열매를 먹는 동안에도 통나무를 맨 말곰 2마리는 계속 앞으로 이동했다. 바로 앞에서 보니 동굴 입구가 정말 컸다. 말곰과 성성의 무리가 이영경을 에워싼 채 동굴로 들어가 통나무를 내려놓았다. 안에서 둘러보니 동굴 내부는 예상보다 훨씬 크고 넓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어림잡아 100장도 넘을 것 같았다. 한가운데 너비가 10장, 높이가 2장쯤 되는 거대한 바위가 놓여 있고 그 위에 두툼한 짐승 가죽이 깔려 있었다. 성성이 2마리가 바위로 훌쩍 올라가 사람처럼 앉고 눕는 신용을 하고 다시 내려왔다. 그러고는 이영경 소매를 잡아 끌며 계속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웅얼거렸다. 이영경이 대략 눈치를 채고 바위에 올라가 앉았다. 위에서 내려다보니 수많은 말곰과 성성이가 바닥에 엎드려 있는데 반듯하게 늘어선 대우의 가로줄이 10개도 넘었다. 잠시 후 10댓마리 성성이가 달려와 또 다른 열매를 바쳤다. 이영경은 손 가는 대로 몇 개 집어 먹다가 처음 보는 과일에 시선이 꽂혔다. 자두만 크기의 껍질이 새빨간 핏빛인데 반으로 쪼개니 새하얀 과육에 선명한 초록색 씨가 박혀 있었다.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한 향기가 입안 가득 퍼졌다. 너무 맛있어 순식간에 10개를 전부 먹어치웠는데 신기하게도 기분이 상쾌하고 정신이 번쩍 들면서 피로가 말끔히 사라졌다. 정말 진귀한 과일이구나 싶어 껍질을 들이밀며 물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어디 가면 딸 수 있어? 한 성성이가 난처한 듯 돌아서서 뭐라고 말하자 성성이 10마리가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반 시즌이 지나서야 붉은 과일을 하나씩 들고 돌아왔다. 하지만 돌아온 성성이는 절반뿐이고 이들이 애달프게 울부짖자 나머지 성성이들도 다 함께 슬피 울었다. 이영경은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말곰과 성성이가 제 말을 알아들었고 진귀한 과일까지 따다 주니 한동안 짐승 부리는 재미에 푹 빠졌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동굴 안으로 눈부신 석양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내부가 워낙 밝아 동굴 입구가 서쪽으로 난 줄도 몰랐다. 이미 해가 기울었으니 길을 떠나기는 늦었다. 돌아갈 생각에 마음이 급하기는 했지만 눈부신 석양으로 붉게 물들어가는 바깥 풍경은 아름답게 그지없었다. 오늘은 이 동굴에서 자고 내일 출발해야겠다. 하지만 어린 소녀 홀로 황량한 깊은 산속에서 밤을 보내려니 아무래도 불안했다. 더구나 한 공간에 맹수 말곰과 몸집이 큰 성성이까지 있으니 여간 고민스럽지 않았다. 이영경은 한참 고민 끝에 마음을 정했다. 이미 해가 져서 떠날 수 없으니 오늘은 여기에서 신세 좀 지을게. 내가 여기 머물기를 바란다면 모두 밖으로 나가죠. 내 검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거든. 너희가 다칠 수도 있어. 말곰과 성성이들이 왁자지껄 한참 떠들더니 줄줄이 모두 빠져나가고 덩치 큰 성성이 한 마리만 입구 근처에 남았다. 짐승이 사람 말을 알아듣고 고지곳대로 움직이다니 정말 신통했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